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눈부신 활약과 성취를 이뤄낸 한인 파워를 자랑스러워하는 축제들이 펼쳐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두 번째 하원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대표가 미국민 현금 지원금을 $1,400로 잡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일부 학생들의 대면 학습을 연기한 반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저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 선조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 시작한 지 118주년, 연방 차원에서 기념한 지 16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미주 한인의 날에 250만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4명을 한꺼번에 배출하는 등 각계의 한인 파워의 급신장을 자축하고 더욱 공고한 단합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팬데믹 때문에 주로 영상 축전으로 치러졌지만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과 성취를 이뤄낸 한인 파워를 자랑스러워하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1903년 1월 13일 우리 이민 선조 한인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된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올해로 11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1월 13일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한 지 16주년을 맞아 워싱턴 수도권 일원을 비롯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축전과 축제들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주로 영상 축전으로 펼쳐졌으나 소규모 대회와 영상 생중계를 동시에 실시한 하이브리드 축전이 진행됐습니다. 워싱턴 미주 한인재단은 오늘 저녁 5시부터 주미대사관과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영상으로 생중계한 118주년 제16회 미주 한인의 날 축전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한인 최초의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는 팬데믹으로 매년 개최해온 연회를 생략하고 영상 메시지로 대체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면서 오늘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거듭 선포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올해 영부인과 나는 대한민국과의 우정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코로나 검사 키트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한인들은 메릴랜드주를 위해 자원봉사로 섬겨왔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COVID-19 test kits at a time when they were scarce. And since the very beginning of the pandemic, Korean Americans have selflessly served their fellow Marylanders by volunteering their time and resources. I can proudly say that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truly is changing Maryland for the better. 5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주에서는 호건 주지사와 유미 호건 여사가 앞장서 한인들과 협력해 엘리코시티 40번 선상의 코리안 웨이를 지정하고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는 등 다채로운 한인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태수 회장이 이끄는 메릴랜드주 한인회도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이재수 회장,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한인들의 자부심을 상기시키며 단합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118주년 제16회 미주 한인의 날은 특히 1월 3일 시작된 117차 연방의회에 영킴과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3명의 초선 여성 하원의원과 앤디 킴 재선 의원 등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이 무려 4명이나 한꺼번에 취임해 한인 정치력의 급신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4월부터 6월 말까지 다수에게 이루어져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게 되면 250만 한인들의 각계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고 한미 교류가 되살아나면 미주 한인들의 높아진 위상이 본격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두 번째 하원 탄핵을 당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나섰으나 퇴임 전에 상원 탄핵 재판이 열리지는 않아 실제 임기 만료 전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축출되는 최종 탄핵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만장한 45대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오명의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 사상 최초로 재임 중 2번이나 하원에서 탄핵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썼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연방 하원은
제45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소추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2, 반대 197표라는 당파적인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This vote, the ayes are 232, the nays are 197. The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8일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이어 13개월 만에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퇴임시키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탄핵소추안을 강행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 등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이 있으나 임기를 고작 일주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견책 결의안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지만 일축됐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탄핵이 확정되기 직전 성명을 발표하고 나는 시위대에게 어떠한 폭력이나 위법, 파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면서 반란 선동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반박했습니다. We want no violence, never violence. We want absolutely no violence. And on the impeachment, it's really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politics. It's ridiculous. It's absolutely ridiculous.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당초 시사와는 달리 즉각 상원의 탄핵 재판으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19일에나 연방상원이 개회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강제 축출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연방상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게 넘겨줄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연방하원에서 가결한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즉각 보내오더라도 19일 이후에나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다뤄지기 시작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현재까지 4명 정도 있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유죄 판결에 필요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가세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자들도 음성 판정서가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의무화한 바 있는데요. 다만 항공업계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요구하려면 승객들이 코로나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으로 오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에게 이르면 이달 말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금년간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침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외국인 승객은 물론이고 미국 국적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CDC는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여 더 안전한 여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영국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미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 7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에 항공사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단 항공업계는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여행을 허가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영국과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 위해선 승객들이 감염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차기 상원 다수당 대표가 미국민 현금 지원을 $1,400로 잡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2,000를 강조해왔으나 2차 $600에서 $2,000로 늘리는 방안이어서 $1,40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차기 상원 다수당 대표가 수차례 공개 약속한 미국민 현금 지원액이 $2,000가 될지 $1,400가 될지 주요 관심사였으나 $1,400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미국민 $2,000 직접 지원을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민주 독주 시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약속해왔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그러나 2차 지원금 $600에서 $2,000로 늘리는 방안을 매듭 짓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We need more direct relief, finishing the job of getting people that $2,000 in relief, direct payment. Help is on the way. Is deliver the $2,000 checks to the American families. 이는 3차 현금 지원이 $2,000가 아닌 $1,400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서는 3차 현금 지원이 2차 연속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별도의 $2,000 직접 지원으로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600 수표에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있고 $2,000 인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것인데 그를 두 번째 하원 탄핵까지 시킨 상황에서 민주당이 $1,400 추가 지원안을 추진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4일에 발표될 바이든 코로나9 패키지와 경기부양책 플랜이나 연방 상하원 입법 과정에서 별도의 $2,000 직접 지원으로 바뀔 가능성을 열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과 성사 시기는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민주당의 연방 상하원 다수당 장악 첫날부터 3차 코로나9 패키지와 경기부양책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50대 50으로 반분된 연방 상원에서 통상적인 장벽을 넘기 위해 60명의 지지의원들을 확보하는 데에 따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2,000 직접 지원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조 맨신 상원의원 1명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조시 할리 상원의원에 이어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분열된 미국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취임 첫날 미국민 $2,000 직접 지원안을 상정해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가 당초 2월 1일부터 대면 수업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3월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역시 지난주 대면 수업 시작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프리스쿨 1학년 학생들에 이어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재개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대면 수업을 3월로 미룬다고 발표해 교실로 돌아가려는 일부 학생들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2월 1일에 교실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3월 15일로 대면 수업 시작일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3월 대면 수업 재개 역시 카운티의 코로나 양성률이 안정권에 들어가거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건강 지침이 조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성명에서 현재 코로나 양성률이 카운티와 메릴랜드주가 채택한 임계값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대면 수업 연기를 발표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발표했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집중 학습을 실시키로 하고 사회적,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수요일 가상 체크인 데이를 통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학습이 진행된 동안 교과목 클래스를 줄이는 대신 여름방학이나 향후 학기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합격이나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적평가 옵션을 제공하고 토요일 추가 교육 시간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한 가상학습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전문 지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2월 23일 회의를 갖고 3월 대면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어제 혹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유아원부터 1학년 학생들은 지난 11월과 12월에 대면 학습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코로나 확산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7일 평균 감염자들은 10만 명당 57명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티브 월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감은 4학년 이상 학생들의 대면 수업 복귀를 4월 말까지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펠백스 카운티 교육감은 지난주 일부 학생들의 교실 복귀 날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현재 학교 시스템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캇 브레브란드 펠백스 교육감은 이번 학년도에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레브란드 교육감은 또한 2월 2일 새로운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과 교사, 학교 직원들의 예방접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